앞으로 지구는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광주의 시선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사 토크쇼. 뉴스보다 재밌고 예능보다 똑똑한 신지동썰 시작합니다. 요즘 MZ들의 추구미가 얼레벌레 살아남기라는데 변호사님은 이 부분 공감하시나요? 방금 들었는데 이걸로써 이렇게 파파파파 연결되는 이래서 사회 문화가 좀 이렇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은 게 지금 방금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뭐지? 그러니까 나 때는 저는 좀 왜 이게 유행하지 이런 거를 가늠할 수 없던 게 있었는데 들으니까 좀 뭔가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욜로족이라든지 이런 트렌드 자체가 파이어족도 마찬가지고. 기자님은 요즘 얼레벌레를 추구하셨을 때 좀 어떤 것들을 좀 하고 계시나요? 얼레벌레 살아간다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얼레벌레가 네. 대충 그러니까 적당히 노력은 최대한 적게 하고 네. 가장 많은 이득을 내는 방식. 그러니까 그거를 추구한다는 거지. 네. 그런 걸 추구하시나요? 저는 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 아주 네. 효율적으로 살고 있고요. 그럼 얼레벌레 살아남는 신지동썰 이슈 오늘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슈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조국혁신당 대표로 다시 당선됐습니다. 찬성 98.6%,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득표율로 대표가 된 건데요. 핵심 정책은 부동산 개혁, 토지 공개념, 지방 분권 개헌을 강조했습니다. 네, 김 기자님, 98.6% 엄청 높은 지지율로 당선은 됐잖아요. 네. 조국 대표 인생이 정말 꿀인 것 같습니다. 사실 98.6%는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김대중 후보가 광주에서 받은 표가 97%였거든요. 그때보다 더 많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만 모여 계시잖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진중권 교수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박정희 후보가 받은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자체가 좀 지지율로 그 조국 대표가 취임을 했다고 해서 이 지지율이 높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현재 컨벤션 효과가 그렇게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사면 이후에는 쭉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내년 지방선거 자체도 호남 말고는 사실은 비벼볼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호남에서도 좀 지지율이 요즘 낮지 않나요? 사실 오히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전에 지지율이 높은 게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진짜로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하신 게 없어요, 정말. 탄압받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뭔가 모든 사람의 박해를 받고 화살을 받고 어떤 이제 공격 대상이 됐다는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공격했다 이런 어떤 이미지 자체가 감옥까지 가니까 그게 좀 이제 고조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면되면서 나왔는데 그때까지 사면되기 전까지의 어떤 감정은 불쌍하고 탄압받는 정치적 희생양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모든 게 이제 빠른 사면을 통해서 해소된 거잖아요. 그 이미지가 약화된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실제로 움직이려면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계기가 없죠.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그냥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지금 조국혁신당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는 그냥 안타까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도 광주에서 많이 먹힌 이유도 이게 좋게 해석하면 광주 분들이 착하잖아요. 착해. 이러다 보니까 그냥 F적 감성으로 짠한 놈 하면서 사실 떡 하나 더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유지돼 온 약간 정치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짠함이 해소돼 근데 사실 짠하다는 것도 말이 안 돼. 저는 사실 오히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잘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얼굴로 다 사실 끝낸 거지 짠할 게 뭐가 있어요. 부유한 집에서 잘 먹고 쭉 잘 사셨는데 아마 지선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총선까지 살아남는다면 그때는 또 다시 필요해지겠죠.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번 주 1,47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수입 물가와 생활 물가의 압박이 커지고 금리 인하도 늦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기자님,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걸까요? 사실 이제 특정 경제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수십 년 뒤에도 논쟁거리입니다. 1969년 5월 달에 미국의 한 TV쇼에서 두 명의 경제학자가 나와서 토론했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요. 1929년 대공황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40년 만에 두 사람이 나와서 토론했는데 이때 나왔던 게 밀턴 프리드먼과 폴 세뮤엘션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둘 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마저도 왜 대공황이 났는지에 대해서 다른 거예요, 의견이. 그러다 보니까 왜 과연 이 시점에 이렇게 올랐을까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의 돈풀기입니다. 최근에 M2 통화량이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민생회복 지원금 뿌리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고, 이후에 모든 면의 정책에서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대단히 많은 돈을 풀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중에 풀리면서 화폐량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원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시장에 몰려가면서 정말 한 달 사이에 3,000포인트였던 코스피가 한 달 사이에 4,000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돈의 가치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돈보다 미국 돈 2%더 높은 금리라는 것은 더 비싼 돈이 미국 돈이라는 거예요. 금리가 더 높고 낮다 보니까 이 큰 차이에서 당연히 이거는 한국이 훨씬 더 원화 가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비 쿠폰이 풀린 후 매출이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안경원입니다. 상대적으로 목돈이 드는 안경이나 렌즈 등을 맞추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공사 주변에 노후주택 13곳이 정밀 안전진단에서 D2등급을 판정받았다고 합니다. 일부 주민 대피 소동도 있었는데요. 김 기자님, 이게 어떤 상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D2등급은요. 정말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정말 무너질 수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균열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피를 시키고 보상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현재 시청과 구청이 누구의 소관인가에 대해서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지하철 도시공사 2호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상을 보니까 전혀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하나도 못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도로 막아놓은 곳에 계속 이제 교통사고나 어떤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일부 이제 물론 노후 주택이긴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주택이긴 하지만 그런 주택들은 정말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까지 안기고 있는데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주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잖아요. 네. 나주에 있잖아요. 그런데 짓고 있습니다. 광주에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생겼어요. 네. 지으려고 이제 계획을 다 하고 예산까지 받아서 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그 집안이 연약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현재 예산으로는 예상했던 완공 시점까지 못하겠다 해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언제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고 예산을 더 받아가지고 보강을 하든지 뭐 부지를 옮긴다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을 할 때 정말 벌리기만 하고 정말 벌려놓고 수습이 하나도 안 되고 계획도 판이고 뭔가 마지막 어떤 스퍼트를 하는 거죠. 정말 계획을 하고 도시의 어떤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참에 다 쏟아내자. 이참에 세 가지 어떤 복합 쇼핑몰 다 해버리고 지하철 다 만들어버리고 돈 다 써버리자 하는데, 재정 문제도 그렇고 정말 계획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돌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슈는 새롭게 진행하는 코너입니다. 뉴스 대신 임지석 변호사님의 머리를 털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법은 멀고 머리 나 지금 머리 털리나 생각하고 있어요. 네, 머릿속을 네, 죄송합니다. 네. 뉴스 대신 임시석 변호사님의 머릿속을 털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법은 멀고 신지동 썰은 가깝습니다.
임지석 변호사님, 오늘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CCTV 볼 수 있나 없나입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기대됩니다. 영혼이 지금 텐션이 지금 와. 오늘도 영혼은 리액션 네네. 빠지면 아쉽잖아요. 그죠. 네. CCTV는 지금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법상, 그러니까 뭐가 어디라도 있으면, 뭐 아파트 관리사무소든 어디든 있으면 내가 나온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CCTV든 그냥 내가 저 CCTV에서 내가 뭐 물건을 도난당했다던가 어떤 법률 이슈가 있을 때 보여달라고 하면 여기는 의무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다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죠. 그리고 다 무조건 경찰 데려오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맞긴 맞는 게, 경찰한테 이걸 신고해서 경찰을 대동해서 보는 게 훨씬 편하고 안전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여주는 사람도 내가 뭐 어떤 법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막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게 참 법이 좀 웃기게 돼 있긴 해요. CCTV를 무조건 보여줘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CCTV 관리자가 아무 생각 없이 마킹 없이 보여줬다던가 마킹 없이 CCTV를 제공하면 또 이 사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상호간에 이제 걸리게 만들어놔서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법은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해석해보면 경찰들도 그 중에서 누가 와서 나 CCTV 봐야 되니까 경찰이랑 같이 가주세요 하는 게 귀찮은데, 어떤 되게 유명한 매장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얼마나 더 많이 오겠어요.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예 그냥 경찰을 대동해서 CCTV를 볼 수 있게 하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개인이 가서 하는 거는 어렵게 하고, 대신에 그럼 경찰 인력을 조금 더 늘리자. 오늘 또 그는 또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돌아왔습니다. 명탐정 김동규! 근데 MC님 너무 창의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왜요? 뭐 사실상 다 이슈야. 이거 법률 이슈, 이거 이슈. 오늘 네, 일단 최근에 가장 화제였던 뉴욕시장 선거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뉴욕시장 선거 최근에 치러졌는데요. 조람 맘단이라고 하는 정말 특이한 사람이 당선됐습니다. 뉴욕 주의 하원의 의석이 63석인데 61석이 민주당입니다. 2석이 공화당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텃밭 오브 텃밭이에요. 조람 맘단이라고 하는 젊은 뉴욕시의 어떤 하원 의원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공화당은 0% 가능성이 있고 네. 민주당 후보가 되는 구조인데, 이때부터 맘단이 뭘 하냐면은 되게 힙한 걸 합니다. 계속 걸어다니면서 헤이요 이러면서 이제 막 시민들 만나가지고 막 하이파이브 하고 막 무슨 요즘에 걱정이 뭐가 있냐 이제 얘기 들어보고 하고, 본인의 어떤 것들을 숨기지 않아요. 이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당당하게 사원에 방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슬람도 뉴욕 시민이고 우리는 영원히 이주민들의 나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저는 뉴욕에 최저임금 올릴 거고요. 집값을 내릴 거고요. 무상으로 다 해버리겠습니다. 무상 교육, 무상 버스, 무상 시리즈 다 이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밈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트럼프의 리버스인 거예요. 트럼프는 반대의 정책을 당당하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트럼프의 어떤 반대의 정책을 또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지지세가 몰리면서 결국에는 당선됐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만난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과거에는 엄청 비난은 디스전 한 거예요. 저는 공산주의자, 쟤는 이슬람, 정말 안 좋은 사람 이러면서 이제 막 공격을 했었고, 서로 만났는데 굉장히 공손한 자세로 이제 맘다니가 공손한 자세로 화기애애한 브로맨스를 보여줘가지고 두 남자의 브로맨스라고 이제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공손하고, 심지어 언론에서 물어봐요, 기자들이. 맘다니 당선장님, 얼마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파시스트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유효합니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러니까 트럼프가 괜찮아, 내라고 하면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짜 쿨하다. 괜찮아, 내라고 하면 돼, 그게 제일 깔끔해 하니까 네 이러면서 이제 막 그래서 트럼프가 기뻐했네. 거의 완전 전략가잖아요. 자기도 다 이미 산수로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얘가 처음에는 그냥 마냥 싫었는데 오히려 그래 좋아도 싫다고 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했는데 제가 얘 되고 나서 보니까 이 그림이 나쁘지 않네. 이 작은 곳에서는 얘가 될지언정 그러면 당연히 이 미국 전체에서의 불안감은 엄청 커질 거 아니야. 얘가 점점 커지면 진짜 미국 그냥 무조건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다 무상 풀고 하면은 이거는 트럼프 입장에서 완전 꿀이네, 얘가. 네. 네, 다음에도 또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미국 이야기 가져와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와 시사를 우리만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신지동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